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소개 안 하는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밑밥을 먼저 깔아드리면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들 꽤 있죠. 뭐 여론조사 꽃도 있지만 한국갤럽도 있고 MBS도 있고 공정도 있고 여론조사 공정이 있는데 모든 여론조사 중에 가장 보수 편향이 심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공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정이라고 하죠. 애초에 여론조사 공정은 그 구성원들이 극우로 구성돼 있다라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외피 외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정하지 않을 거니까 회사 이름이 공정인 거야. 그 정도로 보수 편향이 심한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여론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날이 여론조사 공정을 인용하는 날이 왔습니다. 와, 이런 날이 오네요. 또 밑자락 깔아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자동응답입니다. 기계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계가 물어보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29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물어봤을 때 상담원한테 말하듯이 숨기지 않고 솔직해지는 게 모든 여론조사가 30% 미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건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 여론조사로 따지면은 저 정도 숫자면 사실은 20% 밑으로 떨어진 그 정도 상황인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사도세자 보내고 정조 기다리듯. 윤석열은 사도세자라고 보는 거예요. 뒤지에 가둬놓는 거지. 여러 가지 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광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도세자처럼 뒤지에 가둬버리고 싶은 거예요. 9일 동안이나 물 한 모금 안 먹이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보내버리고 싶은 그 심리가 보수 편향 여론조사에 나타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보수 편향 여론조사에 극을 달래있는 여론조사 공정의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보다 배 이상이 높아요. 엄청 높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수 편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질문지를 만들 때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거를 질문에다가 앞에 집어넣고 물어보면 저게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제일 편한 거는 리얼미터처럼 대통령 지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잘하세요? 못하세요? 어떤 당 지지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쿨한데 앞에다가 막 혀를 길게 달아. 그러니까 보수 편향 여론조사라는 거 그런 방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려 여론조사 공정이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를 42% 찍었다는 건 평상시 때 평상시 같으면 보통 20%대가 정상이에요. 다자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반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차기 대권 호감도 이재명 42, 한동훈 2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저거 두껍게 칠해진 것만 읽어주세요.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이 대표가 36.1% 지지율을 기록해 27.5%를 얻은 한 대표의 오차범위 밖에 8.6%로 앞섰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등을 앞선 여론조사에게 보수 편향 여론조사에서 나는 여론조사 공정을 거의 언급을 안 하거든요. 다른 여론조사가 윤석열 지지율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또 하나만 더. 여성은 이재명 44.4, 한동훈 22.5. 그렇다고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70대 이상만 이재명 31.1, 한동훈 38.9. 모든 연령, 성별,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원사이드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여론조사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여론조사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수년간 윤석열 지지율이 안 좋게 나올 때도 여론조사 공정이 갑툭튀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을 40% 이상으로 올려줘요. 그런 여론조사가 수십 건이었어요. 여론조사 공정 너마저도 윤석열을 못 지킨 거예요. 자,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볼까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 공정이 27.7 나올 정도면 다음 주 초반에 나온 여론조사, 내일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에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전 그걸 앞자리가 봐요. 바뀔 수 있죠. 보세요. 여론조사 공정이라니까. 부정평가가 70 가까워졌죠. 긍정평가가 27.7이야. 아무리 방어하려 해도 방어를 못하는 거죠.
여론조사 개요는 딱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여론조사 이야기 해드리는 김에 교육감 선거담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KSOI가 한 여론조사예요. 서울 교육감 진보가 10% 보수를 앞선답니다. 현재 지금 여론조사는 진보는 광노현, 보수는 조준혁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협상이 단일화 시한을 지금 다시 연장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그 여론조사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유명한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룰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보 교육감 여론조사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에 광노현, 그다음에 정근식 이런 순서로 어제 나오셨던 방현석 교수는 4.4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 편을 들고 싶진 않아요. 들고 싶진 않은데 최대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여론조사 이런 걸 떠나서 진보 교육감은 확실하게 단일화만 되면 이겨요. 그렇죠. 조준혁이 지금 저쪽에도 조준혁이 제일 앞선다 그러잖아요. 조준혁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교육감을 뺏기면 개판되는 거예요. 친일 국정교과서 웬만한 사립학교들이 다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걸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더라도 진보 교육감은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긴급 편성한 보수 편향 여론조사가 난리 났더라. 대한민국 국민은 사도세자를 보내고 종조 기다리듯. 왜냐하면 영조가 빨리 돌아가시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뒤주에서 넣어서 죽여버렸잖아. 손자를 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조도 독살됐다는 썰이 유력해요. 그렇죠. 그 기득권과의 싸움인데 정조가 5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 후로 조선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종태세 문나세 광인현 숙경현 정순 헌 철 고순. 예. 그러니까 정조 이후에 개혁이 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 후로 조선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제가 강점하는 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의 가장 메리트는 대통령감이야 이건데 지금 이 푸나님께서 만들어준 제목을 보면 정조 기다리듯 하는데 한동훈은 정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정조는 이재명인데.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 이쪽에서 생각해 보면. 네, 맞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